네, 이슈 칼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악재가 세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펀더멘털 논리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당초 예상보다 계속 이게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장기화가 되는 모습인데 글로벌 증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2월 말부터 좀 흐름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또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4일 정도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틀은 좀 심하게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연간 상승률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올해 오른 거 다 반납한 거죠.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내려서 5%대 하락, 연간 상승률이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에 처음 등장했을 때 경제 여파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정도 이게 좀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뭘 생산하고 하는 것 쪽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될 것이다. 차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주된 악영향이 그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행 포함해가지고 인적 교류에서 국가 간의 이동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고 또 교육 조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리적 장애가 가시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 시장하고 이머징 간의 이제 디커플링이 이렇게 나타나던 것이 업종 간으로 좀 바뀌었죠. 서비스하고 제조하고 뭐 여행 관광 이쪽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악재가 차별된 그런 모습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행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온라인 여행 업체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 있죠. 뭐 우리나라에도 익스피디아 이용하시는 분들 꽤 되는데 실제 우려감 부각되면서 2월 고점에서 무려 13%나 지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악재가 영향이 가시화되는 것이 좀 예상된 수순이긴 하지만 예상을 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악화 정도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되는 그런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들 중에서 실적 악화되는 그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근데 또 그 추세가 좀 가속이 붙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 좋고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저렇게 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소비 심리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 악화된 거 지금 가시화됐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지표 뭐 안 봐도 좀 향후 전망 충분히 짐작이 가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점차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기업 쪽에서 주로 나타났고 우리는 뭐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점차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면서 시장이 기다려왔었던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한편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CME 패드워치2를 한동안 안 봤는데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서 오늘 한번 그 그림을 CME 쪽에서 그대로 좀 인용을 해와서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미국의 4월 FOMC 회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4월 말, 4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보다는 이쪽에 변화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4월 이후 쪽이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게 4월이어서 그쪽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동결 확률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갈색 선으로 쭉 빠져나오고 있는 제가 붉은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급락이 시작된 2월 그때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화되던 그때죠. 그래서 동결 확률 자체가 80%에서 38%로 뚝 떨어지고 25bp 인하 확률이 49%가 대세가 됐죠.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조차도 지금 맨 아래쪽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13%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5bp 확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5bp가 됐건 50bp가 됐건 인하할 확률이 62%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각국 정책 의지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반영 중이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예상보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기대감도 있긴 한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좀 중기적인 우려스러운 요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 재발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미국의 업종은 IT 업종이 아니라 경기 소비주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쪽이 중국 비중이 좀 크고
경기 쪽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때 나타났었던 모습, 그러니까 뭐 카지노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쪽에서는 완전히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무역 분쟁 합의 봤던 거를 지키지 못해서 무역 분쟁이 재발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바이러스 악재가 1차적인 영향을 이미 넘어섰다. 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 대한 분석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쪽도 한번 우리가 향후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될 것이라고 이미 예정돼 있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악재마저도 시기적으로 좀 빨리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달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대표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다 지나가도 달러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우리 시장 포함해서 신흥국은 지금 좀 악영향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제가 예. 봤었는데 오늘은 달러 인덱스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을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때 들어올 것인가 이걸 한번 좀 가늠해 보려고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제가 붉은색 박스권으로 한 세 군데를 그려놨습니다. 그게 위에 이제 푸른색이 원 달러 환율이고요. 아래쪽 붉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저기 2019년부터 그려놓은 건데 붉은색보다는 푸른색이 좀 빨리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2019년부터요. 그러니까 원화가 절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프는 올라가지만 우리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붉은색 박스권으로 제가 그려놓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붉은색은 좀 덜 떨어지는데 푸른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 3개를 그려놨습니다. 저 구간이 상대적으로 원화가 떨어지고 저 푸른색 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인데 이때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화가 내려가고 하는 그렇게 해서 원화 절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환차 이익을 보려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그 자체보다도 원화가 더 강해질 때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과거의 3번의 경우 2019년 후반부에 있었던 그 경우 3군데를 뽑아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하염없이 푸른 색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화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 오늘 매도세 7,300억 나오는 건 이상하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반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전이 되려고 한다면 바이러스 악재가 정점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달러가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면은 의외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걸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약세가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 지금 악화된 것이 개선되기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언제 이것이 반전되는지 그것을 가늠하고 매수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뭐 시장 빠지니까 매수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구간을 좀 가늠을 해주고 환율과도 밀접하게 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짐작을 할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오늘 달러 선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움직임 이것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20일에 외국인 쪽에서 저 달러 선물을 6만 계약 넘게 사가지고 좀 그것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언론 쪽에서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단기적일 것인지 장기적일 것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이후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으면 정말로 문제가 없는데 그날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일 오전에 한 6,9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는 그것을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각에서는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달러 쪽이 달러 인덱스가 좀 강하건 약하건 이걸 떠나서 원달러 쪽은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최근 6만 계약 매수 이후에 풀려나온 그 매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향후 달러 추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외국인 선물 쪽에서 달러 선물까지도 좀 참고하면서 시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애플을 통해서 처음에 가시화가 됐는데 시장에서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듯했지만 결국에 중국발 이 서플라이 체인 악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계속 악화됐었던 것이 지금 IT 업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건 한국을 매도할 때 그때 당연히 IT 쪽이 많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IT 쪽에서 우리 쪽에 좀 수익률이 좀 가장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그런 이유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분석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플라이 체인 같은 그런 일차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의 악재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노출도가 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당연히 IT 업종 쪽으로도 반영이 되면서 그 이외에 내수 시장까지도 이제는 영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CME 패드워치 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정책 기대감이 우리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가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있고 하락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지수상의 흐름에서도 종목별로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진정세로 진입됐다라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60일 신고가 종목을 꼽아보니까 6종목이고 신저가 종목을 꼽아보니까 139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하락 때에는 저런 신저가 종목이 300개가 넘어갔었던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목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내용면을 봐도 좀 틀립니다. 이 금융지주나 보험이나 중국 관련 상품 소재 관련주 이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KB금융이나 뭐 삼성생명이나 아모레퍼시픽,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요.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같이 신저점을 만들던 건설, 증권, 유통 이렇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약했었던 모습들은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락이 반복되면서 무차별적 하락이 진정이 되고 업종별로 약간의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고 물론 이게 단기적인 차별화겠지만 이러한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기대되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또 어디서 찾아볼까 해서 아까는 외국인 선물 매수를 봤지만 이번에는 국채 선물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0년물 국채 선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저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9월부터 뽑아본 건데요. 저점을 형성하고 갑자기 매수가 좀 확 늘어나고 있는 빨간색 선 위에 그려놓은 것이 누적 순매수 추이인데 1월 후반에 저렇게 바닥을 치고 후반 코로나 악재가 확산이 될 때부터 매수가 확대된 것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외국인 쪽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이미 파악을 하고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좀 우리가 기대감을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외국인 쪽에서 좀 시장에 반영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단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물 자산에 대해서 뭐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팔고 다 나가버린다 이래 버리면은 정말로 좀 문제가. 예, 지금 김영진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잠시 지금 연결상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소리가 안 들렸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뭐 건설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유통 업종이나 최근에 가장 많이 내렸던 부분은 사실 뭐 유통이나 건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에게서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내일 당장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비공개로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내일 동결이 예상이 됐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오늘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추경이 지금 슈퍼 추경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10조 원 가량의 슈퍼 추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은 많이 나아졌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흐름을 아직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김영진 대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대해주신 얘기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아까 건설 네. 유통 거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항공물 자산에 대해서 무차별적 이탈이 아니라는 점 주목하면서 이제 좀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된 것을 좀 기회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 전략 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전개 방향이 좀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좀 유동적이고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좋아졌다,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전개의 방향이나 강도는 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폭풍까지 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회를 분명히 이용할 때가 되긴 됐는데 그것을 좀 너무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시장에 진입할 그럴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반발짝 뒤에서 좀 쫓아가거나 좀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좀 승률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 기대감은 이미 작용 중이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안 좋았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한다 해서 이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단기 영향으로 좀 그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 대응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이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신저가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60일 신저가는 결국 실적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는 플래닝 시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뒤면 시작할 그때부터 주가 차별화가 좀 더 심화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신저가 내고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우리가 좀 종목을 골라볼 필요가 있겠다. 차별화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달러가 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대적인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악재가 해소가 돼도 그런 점이 안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에 한정된 회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려면은 뭔가가 더 부가가 되는 단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돈이 더 풀어져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저도 주변에서 이제 증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항상 잘 모르는데 저한테도 물어봐요. 지금 사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남의 돈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스탠스를 볼 때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한 시점이라고 보이십니까? 싸긴 싸잖아요, 지금 지수가. 네, 그렇다면 한번 그 시기를 논할 때 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오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미국 달러 선물이 매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 달러에 있어서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2,100포인트 이하 정도 되면은 이미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구는 2,000포인트다 이렇게 저평가 영역을 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나타났었던 그런 급반등이 나타났던 그 구간을 놓고 본다면 2,100포인트 이하는 저평가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상대적인 강세가 실제 현실화될 것인가 우리가 좀 미리 짐작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2,100포인트 아래쪽에서 그리고 원화가 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시작이 될 때 이때부터 본격적인 매수를 하고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좀 약간의 저평가 들어갔기 때문에 입질 매수 정도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에 대한 지금 시장의 상황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